두 번째 이제 테슬라 1년 주행 후기인데요. 이번에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이 이제 테슬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오토파일럿이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보여드릴 영상은 오토파일럿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 이제 긴 차량들, 어떻게 보면 버스와 같은 긴 차량들이 끼어들 때는 아직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단점, 아직 개선이 안 된 점 먼저 보여드리고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오토파일럿을 해제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차되어 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항상 제가 이렇게 전방 주시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빨리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놀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다른 테슬라 오너분들도 좀 이거를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좀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왼쪽에 빨간색 버스가 보이실 텐데요. 오파 중에 저렇게 빨간 버스 같은 그 긴 차량들이 끼어들기를 하면 생각보다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보시면 버스가 갑자기 훅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그때 오토파일럿이 그냥 차가 있다고 인식을 못하고 쭉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파일럿 이때요, 오토파일럿을 급하게 해제를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버스가 그냥 훅 들어오죠. 훅 들어오는데 오토파일럿은 계속 전진합니다. 앞차만으로. 사실 이런 사고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변에 버스가 있다면 조금 주시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되게 특이한 오류였어요. 저도 이제 1년 동안 겪으면서 처음 겪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앞에 이제 그 택시가 있고 제가 신호 대기 동안 그냥 오토파일럿을 지금 딱 켰어요. 제가 오토파일럿을 딱 킨 상황이고요. 오토파일럿이 차 간격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전진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차가 없어진 걸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앞에 센서가 오작동이 돼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전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진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또 놀래서 멈춰버려요. 아마 레이더나 초음파나 어딘가가 이제 차를 놓치고 다른 센서가 이제 찾아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좋은 사례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개선 사항이라고 볼까요? 첫 번째 발전된 모습,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아까 안 좋은 소리 얘기했으니까요.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감속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차가 끼어들면 이제 차 간격을 저는 보통은 조금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편인데, 이제 제 차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클 때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차선으로 좀 볼게요. 그 경우에는 요 자동 깜빡이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끼어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급정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놀란 것처럼, 놀란 사람처럼.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끼어드는 차량의 속도, 그러니까 내 차와 끼어드는 차량의 속도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어드는 차량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면, 끼어드는 차량이 이제 속도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면 거의 감속을 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스무스하게 차 간격을 좁히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 차,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이제 차와의 간격이 조금 멀어질 때까지, 제가 세팅한 간격이 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사람이 운전한다고 생각이 될 만큼 이제 그 감속 혹은 가속을 해서 그 간격을 맞춰요. 이거는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오토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서안산아이씨입니다. 출근길이었고 제가 항상 이곳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지금 오토파일럿 속도는 70도로 맞춰놓고요. 70도란다. 70km로 맞춰놓고 네, 이 정도 코너는 잘 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 코너는 이제 마의 서안산 마의 서안산 코너죠. 자, 이렇게 생긴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돌긴 돌았었어요. 매번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돌긴 돌았는데 8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돌았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돌았었거든요. 자, 보시면 막 테스트입니다. 자, 램프를 어떻게 돌 것이냐. 여기 램프 가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속도를 속도를 줄이죠. 80km로 맞춰놨는데 지금 뭐 40km까지 줄였는데요. 너무 후달려요. 이 램프는 아직도 오토파일럿에 적합한 램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램프로 속도를 줄인다는 건 확실하지만 램프를 돌 때 굉장히 후달린다는 거, 차선을 실제적으로 좀 많이 벗어날 듯한 예상이 돼야지 줄이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램프를 만나면 알아서 속도를 미리 좀 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차가 굉장히 쏠리고 난 뒤에야 이제 속도를 줄인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이쪽 코너 와, 속도 줄이는 거 봐. 네, 속도를 미리 줄이네요. 이제 또 미리 줄였고, 여기서 항상 좀 불안했었죠. 와, 안 불안해요. 이게 진짜 장촉의 발전이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제는 그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지금 다시 이제 가속을 하죠. 그리고 깜빡이는 제가 넣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차선을 벗어나기 직전에 줄였었던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나갈 듯한 느낌이 들 때, 같은 느낌이 들 때 차선을 바꿔서 막 차선을 물기도 속도를 줄여서 물기도 하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급격한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감속을 한번 하고요. 핸들을 거의 90도까지 이제 조향을 하면서 속도를 더 줄이고 이제 코너를 굉장히 원만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토파일럿 램프 회전 발전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어마어마한 발전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죠. 자동 차선 변경. 원래는 아예 차선 변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차선 변경을 하려면 오토파일럿을 끄고,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오토파일럿을 끄고 차선 변경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깜빡이를 넣고 아예 제가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든지, 아예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자동 차선 변경이 있죠. 그래서 오토파일럿 후에는 사실 그 자동 차선 변경도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예 깜빡이를 크게 넣어주고, 그렇게 아예 기계적으로 넣어주면 차선 변경을 하고 제가 깜빡이를 지금처럼 계속 들어가 있죠. 꺼줬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깜빡이를 가볍게, 반 깜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반 깜빡이를 가볍게 넣으면 이제 깜빡이까지도 차가 꺼주는 그런 기능까지 되었으니까, 이것도 사실 진짜 많이 편해졌죠. 사실 소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소한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운전의 편의성에 주는 체감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차선 변경이 굉장히
굉장히 진짜 많이 획기적으로 수식어가 많네요. 이렇게 편해졌다는 거. 시속 100km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오늘따라 2차선,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이 많네요. 저는 2차선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살짝만 넣어주면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깜빡이까지 꺼줍니다. 또 하나 바뀐 점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 핸들을 잡아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자동차선 변경할 때. 여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지 100% 좋은 거라고는 이렇게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뭐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데 이게 핸들을 잡아야 돼.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거에서 그냥 변경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훨씬 더 편해지긴 했지만 안전적으로는 좀 이제 경각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동 차선 변경이 아주 뭐 그냥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그냥 사실 깜빡이를 넣어서 자동 차선 변경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냥 이제 반 깜빡이, 요걸 이제 저절로 깜빡이를 꺼주는, 이 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소한 차이인데요, 이게 운전의 편의성에 주는 체감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오토파일럿의 큰 개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선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달라진 점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오토파일럿을 해제? 그러니까 아니죠. 오토파일럿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핸들에 손으로 얹고 있었어야 됐어요. 뭐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핸들에 올려지는 손을 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잡고 있는 힘이 약하다든지, 뭐 잡는다니까 꽉 이렇게 힘을 줘서 잡는 게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누르고 있으면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감지하는, 그러니까 핸들의 토크, 그 회전력을 감지하는 건데요. 제가 그냥 그 전방주 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한번 떼볼게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오토파일럿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뜨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이제는 그 손이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뭐랄까요, 판단 기준이 예전에는 핸들의 토크일 뿐이었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조그 셔틀 혹은 버튼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핸들을 굉장히 이제 그 회전력이 안 걸릴 정도로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뜨죠. 스티어링을 가볍게 움직여 보라고 돼 있을 때 이 조그 셔틀을 싹 돌려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오토파일럿이 갈수록 편해지는 건 마음에 들지만 안전과 관련된 경각심은 더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년 동안의 오토파일럿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오토파일럿의 뭐 1년 동안의 변화. 네. 사실 1년 만에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게 이제 체감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토파일럿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오토파일럿은 이제 운전자 보조 도구로서 네,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꼭 전방 주시하시고, 혹시나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도 오토파일럿이 이런 한계를 있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오토파일럿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1년 타본 썰 3부 마지막입니다. 이제 충전 관련돼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충전 관련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